반갑습니다. 김영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2회, 2015년도 제2회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1회든 2회든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왔던 문제가 중복돼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물론, 간혹,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번 과정이 아닌 7차 과정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건 제가 또 별도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는 여지까지 배운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그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께서 문제를 보듯이 좀 쉬운 편이니까 쉽게 합격할 수 있고 점수가 좋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충분히 나올 겁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요. 특히 중요한 거, 모르시는 건 항상 후기글을 남겨두세요. 그럼 제가 보는 대로 답글을 항상 적어놓고 따로 또 부수적인 설명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제2회 검정고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똑같은 거 또 나왔어요. 거기 보시면 매질이 없는 공간에 전파된다. 1회 1번하고 똑같죠. 파장에 따라 전파 가시광선, 적외선, X선 전자기파입니다. 당연히 1번 문제가 똑같이 나왔죠. 2번도 보세요. 자기장을 변화시켜. 이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장이 변하면 제1회 문제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앙페르 법칙하고 그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앙페르는 전류가 흐를 때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은 자속이 변할 때, 다른 말로 자기장이 변할 때, 그쵸? 변화할 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발전기를 들 수가 있죠. 앞부분에는 발전기 나왔습니다. 이거 외에 도난경보장치 이런 걸 들 수가 있어요. 도난경보장치, 우리 그 금속 탐지기 있죠? 그게 훨씬 낫겠네요. 금속 탐지기,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들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2번, 자기장을 변화시켜 전류가 유도되는 거, 발전기 나왔죠? 금속 탐지기 나왔죠? 도난경보기 나왔죠? 다 맞는 말입니다. 2번, 고정도르래. 도르래는 그 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역시 힘 또 나왔죠. 나온 문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시면은 다음 시험도 충분히 기출문제하고 비슷하겠구나 라는 걸 아시고 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힘은 뭡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럴 때 뭐가 나왔냐면은 가속도를 물었습니다. 단 마찰을 무시한다고 나왔죠. 그럼 그대로 쓰시면 돼요. A를 보니까 뭐냐면요. 힘 F예요. 근데 뭐라고요? 질량 1 가속도. B는 뭐가 되나요? 힘 F입니다. 그런데 질량이 얼마라고요? 2A죠. 그럼 이게 이렇게 쓰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넘기니까 F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됩니까? 2분의 F가 되겠죠? 그 얘를 갖다가 똑같이 만들면은 2F 대 F죠. 이렇게 되겠죠. 정답 2대 1. 답 2번입니다. 4번. 역시 역학적 에너지 또 나왔네요. 위로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질 때 높아지고 있죠? 위로 올라가는 거는. 그러면 얘는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겁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위치 에너지. 여기는요, 떨어지죠? 반대죠. 위치 에너지가 뭐로 바뀝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있네요. 이 정도만 여러분이 찾을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가 4번 문제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구간을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고 여기가 위치에서 운동이죠. 답은 무슨 구간입니까? D 구간이죠. 답 4번입니다. 5번. 이번에 새로 나온 문제죠. 반도체. 항상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이 대략 한 20% 나옵니다. 그 새로운 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5번 보면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이고
대표적으로 규소와 점화냰이 있다 그러면 반도체입니다. 그쵸? 반도체, 다시 한번 반도체는 뭐와 뭐가 있다 그랬죠? N형과 P형이 있다 그랬죠? N형과 P형, N형과 P형. 자세한 것까지 안 나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 모양까지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출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N형과 P형이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N형은 뭐라고요? 전자가 있고 P형은 양공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5번 답 4번입니다. 6번 열 효율 나왔네요. 이게 마지막 단원에 있는 겁니다. 열 효율인데 보세요. 여기 100줄을 줬어요. 100줄. 근데 빠져나간 게 80줄이고요. 80줄. 열 기관 나왔죠. 이 열 기관이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20이에요. 20. 20이니까 100 중에 20이죠. 20%입니다. 답 1번입니다. 1번. 이건 빠져나가는 열이에요. 빠져나가는 열. 굳이 쓰면 얘가 Q1이고 얘가 Q2고 얘가 W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식으로 설명하면은 이런 식이 되죠. 열효율을 이런 만약에 Q1, Q2, W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열효율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Q1분의 W입니다. 그렇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Q1분의 Q1에서 W, Q2를 뺀 거죠. 여기가 120, 100 빼기 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은 1번입니다. 7번, 질소 또 나왔죠. 질소 비료, 암모니아 합성이죠. 하버 보시로 하겠습니다. 고온의 촉매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거, 질소하고 수소가 나와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야, 반응속도. 자, 제1회에서 반응속도 배우셨죠? 이쪽에 반응물, 이쪽에 생성물. 반응물은 감소하고 생성물은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N2 질소는 반응물입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얘가 생성물 2번도 틀렸네요. 어쨌든 얘네들 자체 원자들은 변함이 없어요. 질량도 변함이 없습니다. 답 3번 반응 전후의 원자수 얘 몇 개요? 2개, 6개. 2개, 6개 똑같죠? 그래서 개수 변화는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분자수는요. 얘는 하나, 셋, 4개인데 얘는 2개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잠깐만 언급시켜 드릴게요. 나왔으니까. 우리가 분자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H2O 3 이렇게 적혔다면은 여러분 이걸 보시고 얘가 물분자 이렇게 가로치세요. 물분자가 3개예요. 그리고 물분자는 뭐와 뭐로 이루어졌죠?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졌네. 이 정도까지. 그리고 얘는 개수가 수소 원자 총 6개, 산소 원자 총 하나죠. 물 분자 1개를 구성하는 건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식까지 여러분들이 분석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 3번입니다. 8번 분자량 만 이상 고분자죠. 만 이상 고분자가 우리 알고 있는 덩치 큰 거예요. 탄단지입니다. 혹은 플라스틱, 첨가중합, 축합중합, 이런 폴리에스터 이런 것들 첨가 축합중합 하는 것들이 고분자라는 거. 여기 답은 3번입니다. 물은 뭐 그냥 H2O 가장 단순하죠 뭐. 그 다음에 에탄올을 굳이 쓰면은 C2H5OH가 에탄올이고 얘를 섞은 게 소주입니다. 소주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산화탄소 나왔네. 분자식을 굳이 쓴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은 단순합니다. 고분자가 아니에요. 고분자란 건 굉장히 덩치가 큰 중합체입니다. 이런 단위체가 수만 개, 수십 개 붙어 있는 것이 고분자예요. 예, 그래서 답은 3번 플라스틱입니다. 9번, 이거 원자 구조 나왔네요. 원자 구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없는 게 있죠. 이거 없는 건 따로 표시할까요? 따로 이렇게. 뭐로 표시해드릴까? 이걸로 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없는 게 있고 주변을 이렇게 돕니다. 주변을 돌 때 마이너스를 띠는 물체가 있는데 지금 잘 보세요.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니까 얘는 원자고 중성입니다. 또 하나 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얘가 양성자죠. 양성자. 그 다음에 얘가 중성자죠. 중성자. 그리고 요놈이 전자입니다. 전자.
여기까지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A 틀렸죠. A 중성자, B 양성자, C 전자입니다. 4번이 정답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양성자는 업커크, 위커크 몇 개라고 했죠? 업커크 2개. 그 다음에 아래 다운코크 1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고요. 중성자는 업커크 1개. 그 다음에 다운코크 2개로 이루어졌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은 추후 문제가 발전되는 것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답 4번입니다. 10번 보실게요. 분자를 한 개를 구성하는 원자 수가 가장 많은 것. 좀 전에 질소에서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질소, 거기 보시면은 산소 보게 될게요. 산소. O2죠. 산소 원자 2개입니다. 수소 볼까요? N2. 수소 원자 2개입니다. 질소도 마찬가지죠. N2. 바로 뭐야? H2죠, 참. 질소 원자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볼게요. NH3. 이 경우는 뭐가 됩니까? 질소 원자 하나에다가 수소 원자가 3개. 총 몇 개입니까? 4개죠. 얘가 가장 많네요. 정답 4번입니다. 11번. 끓으면 수증기로 변한다. 체중 중 가장 많다.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다. 물입니다. 예, 11번 답 1번이고요. 염소를 굳이 얘기하자면 Cl2로 쓸 수 있죠. 분자식. 헬륨은 He입니다. 그 다음에 메테인은 CH4. 얘는 5개. 여기에 얘가 들어오면 얘가 제일 많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자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11번 정답 1번 물입니다. 물. 메테인은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천연가스라고도 해요. 자,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A, B에 해당하는 겁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죠. 녹말은 포도당입니다. 답 2번이죠. 그 다음에 지방은 뭐라고 했어요? 지방을 구성하는 것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죠. 지방산과 글리세롤입니다. 글리세롤. 얘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면 모노글리세리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뀐 거는 그냥 바뀌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얘가 얘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때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입니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답 12번 2번입니다. 13번은요. 다음은 식물의 광합성 또 나왔죠. 광합성 계속 나옵니다. 아까 저기 단백질도 또 나오듯이. 자, 광합성에서 물, 이산화탄소, 비에너지, 포도당, 산소입니다. 그럼 기억 포도당이 생성된다. 맞습니다. 니은 엽록체죠. 미토콘드리아는 호흡입니다. 디귿, 예, 비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나죠. 특히 그럼 여기서 발전되면 뭐가 될까요? 청자색과 적색 파장을 흡수하겠죠.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3번에 3번입니다. 14번 사람의 염색체죠. 또 나왔죠. 우리 앞에서는 1회에서는 염색체 사진 모양이 나왔습니다. Y는 남자입니다. 염색체는 유전자 존재 2번이 정답이고요. 사람의 총 체세포 염색체는 46개죠.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염색체 수는 여성이든 남성이랑 같죠. 그래서 제가 제 1회 풀어드릴 때 남성과 여성을 쓰면은 남성과 여성 둘 다 2n인데 어떻게 해서 표현하려고 했죠? 44. 여기까지는 똑같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상염색체입니다. 플러스 남자는 XY 성염색체, 여자는 XX를 갖는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14번에. 15번. 다음은 세포호흡과 연소 반응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제가 1회에서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자, 세포호흡하고 광합성 반대 과정이라고 했죠. 여기에 지금은 연소까지 나왔네요. 연소는 제1회에서 잠깐 제가 보여드렸어요. 어떤 탈물질, 연소 쓸게요, 연소. 연소는 바로 뭐냐면 탈물질. 어떤 물질이죠. 어떤 물질, 탈 수 있는 물질에 산소가 들어가죠. 그럼 세포호흡은 어떻게 됩니까? 포도당이 나오죠. 거기 포도당 나왔죠, 포도당. 포도당과 산소입니다. 산소. 똑같이 산소가 들어가죠.
그럼 얘네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고요? 대부분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물과 이산화탄소. 개수는 안 맞출 겁니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소도 빛과 열을 냅니다. 얘는. 빛과 열. 그 다음에 호흡은 생활에너지, 에너지를 발생하죠. 호흡의 에너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호흡의 에너지 중 60%는 대부분 어디에 이용되냐면 체온 유지에 이용됩니다. 체온 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대략 40%가 ATP, 아데노신, 3인산이랑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됐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말하고 이럴 때 끊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호흡은요, 체온 정도, 36도씨 체온 정도에서 일어나고 서서히 일어납니다. 연소는 급격하게 빛과 열을 내고 타는 거예요. 이 차이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누가 있습니까? 산소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네요. 15번에 1번입니다. 16번. 이게 앞부분에 안 나왔던 문제죠. 바로 뭐냐면 항원 항체 반응.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더라도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는 거. 물론 기출문제는 유사성이 많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외에 새로운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교재를 열심히 봐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부분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수업할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두어가지고 따로 다시 공부해 두시는 것이 시험에 만점을 가는 거예요. 만점. 어쨌든 아주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은 60점 이상은 나옵니다. 하지만 좀 더 필요하신 분들, 점수를 더 맞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점수는 좋게 나옵니다. 자, 16번. 백혈구가 식균 작용했다. 항원이 침입하여 항체가 만들어졌다. 면역이죠. 면역입니다. 병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견뎌내게 할 수 있는 면역책입니다. 네, 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화석연료. 화석연료가 뭐였어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죠. 이걸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풍력이죠. 지열발전 있죠. 파도, 파력발전이 있습니다. 근데 석탄 나왔죠. 석탄은 화석연료입니다. 17번 답 2번입니다. 18번이 사실은 이번 교과과정에 빠진 7차 과정 내용입니다. 근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나논세포. 뭔지 몰라도 나논세포. 나논세포가 뭐예요? 그러면은 난자 만드는 세포예요. 이거 체세포 EN. 그러니까 46개예요. 46개. 이게 분열하죠. 제1분열. 이게 이 앞까지가 정말 감수 분열이에요. 감수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여기는 N=23. 염색체가 절반입니다. 제2회 분열합니다. 근데 나논세포 아까 뭘 만든다고 했죠? 난자를 만든다고 했죠? 난자는 희한한 게 있습니다. 얘네들 세 개를 갖다가 뭐라면 극체라 그래요. 극체. 얘는 퇴화가 됩니다. 퇴화. 사실은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죠? 생식세포는 딸세포를 4개 만들어요. 4개 만들게 4개 만들어요. 하나, 둘, 셋, 4개. 4개 만드는데 여성인 경우에는 난자를 만들 때 이 3개는 극체라 가지고 퇴화돼 가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만드는 난자는 1개입니다. 이게 바로 7차 과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원세포가 있습니다. 정원세포. 정원세포는 뭘 만들까요? 정자겠죠? 정원세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원세포는 그냥 다 정자를 몇 개 만드냐면은 4개 만듭니다. 정원세포는 정자는 4개를 만들어요. 난자보다 정자 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정자 4개 만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답 1번입니다. 얘는 어차피 4개씩인데 얘는 3개가 퇴화되는 겁니다. 18번 더 1번이에요. 19번 들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은 물질 대사의 촉매고, 이거 앞부분 문제를 반대로 냈네요. 자, 우리가 생명체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물질 대사해야 된다고 했죠. 자기복제해야 된다고 했죠. 자기복제역에서는 바로 뭐냐면 DNA, RNA, 유전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물질 대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효소입니다.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고 촉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ATP는 말씀드렸죠. 아데노신 삼인산. 제 1회 문제에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인, 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죠. 핵산의 기본 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 DNA는 이런, 바로 뭐냐면, 아데노신 삼인산 조금 잘못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아데노신 삼인산은 ATP고요. 죄송합니다. ATP. 아데노신 삼인산은 뭐냐면, 자, 인산기가 3개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인산기가 3개 있고, 이 앞에 아데노신이라는 게 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이렇게 3개 달라붙은 겁니다. 얘를 끊으면서 생활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DNA는 단위체가 뉴클레이드 타이드죠. 걔가 인산, 그 다음에 당, 그 다음에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두 개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는 뉴클레이드 타이드입니다. 뉴클레이드 타이드. 자, 이건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아데노신 삼인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 있고 호흡에 의해서 만든 에너지에 우리가 만든 에너지 60%를 체온 유지한다고 했죠. 나머지 40%를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했다가 생활에너지로 쓴다는 거. 거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누클레오타이드는 DNA의 구성물질이에요. 어쨌든 간에 19번 답은 촉매이고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그러면은 효소 2번입니다. 20번 지구계는 크게 4가지로 나눠지죠. 뭐뭐로 나눠집니까? 기권 나눠지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직권 있죠. 직권 땅.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수권 있죠. 수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 뭐가 있죠? 생물권이 있습니다. 이게 지구계예요. 이게 지구계. 이 사이에서 수권에 해당하는 것은 물이죠. 물. 강물 1번이고 식물은 생물권이고요. 암석은 직권, 질소는 기권입니다. 2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에너지입니다. 태양 표면에서 방출하고 생명활동 에너지 근원이 되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죠. 답 4번이고요. 위치 에너지는 높이 있는 물체입니다. 높이 있는 물체. 역학적 에너지의 일종이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예요. 탄성 에너지는 용수철 같은 겁니다. 자, 21번 답 4번이고요. 22번 지구형 행성. 지구형 행성 큰값 뭐라고 했어요? 밀도 크다. 그렇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구형 행성 자전축이 길다. 이 정도 외워두시라겠죠? 자전축이 길다. 또 마지막 하나 뭐라고요? 수성을 제외하고 대기가 있죠. 대기가 어떤 뭐로 돼 있다고요? 대기가 무거운 원소로 돼 있다. 무거운 원소.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뭐야 그러면 이산화탄소, 뭐 질소, 산소 이런 거예요. 질소, 산소 이런 것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리는 목성형이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목성형 행성보다 크긴 작죠. 이 외에는 다 작아요. 자, 목성형 행성보다 밀도 크죠. 그 다음에 아까 암석으로 되어 있죠. 규산용 광물. 규산용 광물이 돌덩어리입니다.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나 헬륨으로 이루어진 거는 목성형이죠. 22번 답 2번. 목성형 행성보다 크기가 작다. 이게 정답이에요. 23번은 그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쪽이 빛이죠. 23번. 이쪽이 태양 빛입니다. 태양. 그러면 여기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을 때 항상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움직이는 거는 반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저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삭이죠, 삭.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이렇게 빛나겠네요. 얘가 뭐가 되냐면은 초승달입니다, 초승달.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오른쪽이, 빛나죠? 이게 상현이죠, 상현. 여기에 있는 얘가 망이고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아이고, 천천히 잘 쓰겠습니다. 보름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거 왼쪽에,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죠?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오른쪽에, 여기는 반대로 쳐다보죠? 반대로 쳐다보니까 왼쪽, 하연입니다. 하연.
그 다음에 여기 얘도 왼쪽에 있는 금음달입니다. 금음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음달. 이 모양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이 그림에서는 음력 15일 그러면 얘죠. 보름달입니다. 얘가 음력 6에서 7일이죠. 이게 15일이고 얘가 22, 23 정도가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음력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C입니다. 24번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여기는 낮이고 여기는 밤이죠. 뭐. 낮과 밤이 생기네요. 1번이 정답이고 연주 시작, 계절의 변화, 그 다음에 별자리는 지구 공전입니다. 지구 공전. 자, 25번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온 거죠. 바로 뭐냐면은 지질시대를 나온 거예요. 자, 공룡과 암모나이트 화석이 표준 화석이다. 이건 공룡 암모나이트는 뭐야? 중생되네요. 바로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백악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쥐라기 월드. 거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쥐라기 공원 이런 거 봤듯이 이게 공룡시대니까 중생됩니다. 단지 잠깐만 여기랑 또 한번 언급시키면요. 자, 선캄브리아 시대가 있었죠. 선캄브리아 시대가 굉장히 깁니다.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고생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중생대. 중생대. 이거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생대. 그쵸? 신생대. 신생대까지가 바로 뭐냐면 1만 년 전이죠. 1만 년 전. 이게 바로 지질시대고 이 이후를 역사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까무리아 시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석이 거의 안 남아있는 게 땅이 거의 없죠. 지각변동에 의해서. 있는 게 에디아카라 동물군. 또 뭐가 있냐면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뭐냐면 남세균, 남조류 있죠? 남세균. 다른 말로 시아노박테리아. 우리 배웠죠? 생물 시간에 광합성하는 거. 남세균의 퇴적물입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갑주어가 있습니다. 갑주어.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삼엽충이 있죠. 삼엽충.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필석 이런 건 놔두시고. 그 다음에 고생대 때 뭐가 번성했다고 했죠? 양치식물 번성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공룡. 그리고 암모나이트가 있죠? 암모나이트. 이런 거예요. 물론 시조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번성했다고 했죠? 번성하는 거는 거치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의 번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화폐석이 있죠. 그리고 메모드 정도까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번성은 뭐가 번성했다고요? 속시식물이 번성한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지금 중생대 문제가 나왔죠. 이 문제가 또다시 기출문제가 된다면은 보나마나 이거 혹은 거치식물 이런 걸 묻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2회까지 풀어드렸고요. 지금 이런 풀어드린 문제를 지금 풀어보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 풀이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면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후기평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글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내년도 4월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수업의 가장 큰 특징만큼 이 과학만큼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공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